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약세로 빠지고 있습니다. 참 지루한 시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, 그럼 이 차트의 일봉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선이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로 한번 하루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계속 이렇게 좀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이때의 저점을 갱신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, 그럼 미 증시는 어떠한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초록색이 좀 많아 보여서 그나마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, 요걸 지수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존스와 S&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0.2, 0.09%로 해가지고 여전히 아주 소폭의 상승을 보인 것이고, 나스닥은 하락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소폭의 이 하락만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유럽 시장 역시 이 주요국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인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7.2%의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초만 해도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0달러 선에서 그 이후 뭐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불장이 오면서 80달러 선까지 넘어섰었는데, 지금 최근에는 다시 계속 이렇게 좀 약세로 흐르면서 현재는 5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아침마다 또 체크하는 것이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 선물 시장 역시 여전히 좀 하방 쪽을 바라보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참 이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재미없게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하방을 보는 이 하락론자들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워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말씀드린 대표적인 하락론자인 이 프로핏 블루가 최근에 입장을 한번 바꾸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로 올라섰을 때 자신이 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롱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이 고점 신호가 돼버린 꼴이 됐어요.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제 생각에는 10에서 12K가 여전히 최종 목표다라고 하면서 이중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, 이 12월 달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었지만 재차 이렇게 바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 이중 바닥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트윗을 4월 24일 어제 올렸는데, 근데 오늘 아침에는 아예 이 차트를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3만 달러를 찍고 지금은 27K까지 떨어졌지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새롭게 10에서 12K 정도 선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1월에 찍었던 이 바닥권인 15.5K 정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, 그렇다면 진짜 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? 그것이 이 온체인 지표상에 한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크립토 퀀트에서 온체인 지표로 현재 이 장기 SOPR 지표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또 내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어제 제가 이 SOP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단기 SOPR이라고 해가지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봤다라는 것이고 1 미만이면 손실을 보고 손절한 거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제는 이 15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이 단기 SOPR을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155일 이상 그 기간 동안 보유한 이 장기 SOPR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차트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그 1에 대한 이 선이 그어 있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1의 위치에 있는 선이 한 요 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.
그러면 지난 사이클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인 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.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 이 장기 SOPR도 이렇게 이 바닥권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두 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장기 SOPR도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작년 11월에 바닥을 찍었을 때도 이 장기 SOPR은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 볼 것이, 이 장기 SOPR이 일단 1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새롭게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특히 요때 사이클을 보시면 요때가 바로 이 코로나였던 그 순간인데, 그때에도 이 장기 SOPR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1에 가까운 그 순간인데,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엄청난 공포를 안겨준 이 코로나 때도 이때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장기 SOPR도 금세 회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, 웬만한 사건이나 이벤트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오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보다 지금 현 상황을 좀 직시할 수 있게 이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입니다. 그래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 있고, 그리고 이 아래 노란 선은 과매수 영역인지 과매도 영역인지를 알 수 있는 이 RSI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이 불장 때 이 RSI가 무려 거의 한 96, 95 정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2017년 말에서 2018년 아주 극초기까지 버블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RSI가 94에서 한 95 정도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 2021년 그때의 불장 때도 마찬가지로 90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작년 바닥을 보면은 작년 11월, 12월에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월간 RSI는 한 40선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작년 바닥이었을 때 이 RSI가 이 과거의 바닥이었을 때 RSI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 바닥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매도 영역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RSI는 대략적으로 한 49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바닥권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좀 불안하고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, 이 월간 RSI로 봤을 때 그래도 한 90 정도는 갔을 때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RSI가 이렇게 이 피크를 찍는 이 순간들은 반드시 다시 또 올 겁니다. 그 순간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은 요 트윗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을 보면 2010년, 2009년 때,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고, 그 다음에 녹색, 녹색, 녹색 상승을 보였다가 2014년에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 58%를 기록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그 다음 해부터 다시 녹색, 녹색, 녹색의 상승을 보였고, 그러다가 2018년에는 마이너스 73% 한 해 동안 또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다가 또 다시 2019년부터 녹색, 녹색, 녹색의 상승을 보였고, 작년에 또 한 해 동안 마이너스 65%의 또 폭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2023년에 연초 스타트를 이 16.5K로 출발했는데, 과연 연말에는 얼마에 마감이 되면서 이것은 어떤 색을 보일까라고 봤을 때, 지난 이 패턴대로 본다면 올해의 연말 마감은 초록색으로 이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것을 본다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XY, 이 달러 지수인데, 또 이 달러 지수에 대해서 잘 정리한 차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연도별로 이 달러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불장이 왔을 때 이 달러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서 이 달러 지수가 이 채널 하단에 위치해 있을 때 비트코인이 2018년 1월에
20K의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이 횡보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베어마켓, 이 약세장으로 흘렀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또 이때가 2020년 3월이니까 코로나 때 이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또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.4K를 찍었고, 또 그 이후로는 2020년, 2021년 불마켓이 시작이 됐는데, 또 그때는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난 2021년에 또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 69K까지 새로운 고점을 찍게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서 이 달러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, 그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또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흐르게 돼요.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시점에서 이 15.5K까지 새로운 또 바닥을 찍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거에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은 불마켓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차트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현재 시점에 이 달러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 달러 지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이렇게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이 백선이 무너지진 않고 있는데, 아마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달러 지수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이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비트코인이 내년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전통 금융권마저 인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가는 요 단계를 요 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,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 은행 이슈로 인해서 이 금융 시스템 위기에 이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이렇게 또 한 단계 올라서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또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또다시 한 단계 올라설 것이고, 그리고 또 위험자산 안정화가 이루어지고, 또 내년에 이 반감기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규제 도입과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다음 사이클에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보다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,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통 금융과마저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났고 이 비트코인이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,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,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트윗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, 요 부샤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얼핏 초반에는 구별할 순 없지만 무모해 보이던 사람이 변곡점을 넘는 순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 아래 그래프를 또 첨부를 하셨어요. 그래서 요 그래프가 참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여기 보시면 이 현실적인 사람과 무모한 사람의 격차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, 그러면 우리는 이 무모한 사람을 현재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현재를 이 프레임만을 보게 된다면, 지금 이 현실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 무모한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, 결국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무모한 사람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격차는 나중에는 정말 이 현실적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, 여기에 보시면 현재는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을 이 무모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많겠지만, 나중에 결국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후에는 이 무모한 사람으로 봤던 시각은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시 그 시각이 바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대중들 사이에서 이 무모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, 결국에 이 시간이 흐르면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, 이 현실적인 사람과의 그 격차는 이렇게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우리는 이 틀에 지금 갇혀 있지만, 여기에서
이 순간까지 오는 이 순간을 인내해야만 이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항상 이 머리에 심어두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상기하면서 이런 약세장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